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워놓으셨는데 막상 보니까 내다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전부 회사 안에 묶여있는 경우 정말 많으시죠. 이게 바로 성공한 사업가분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입니다. 그럼 이 회사 돈을 내 개인 돈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STF, 스톡텍스 프리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걸 두고 세법과 상법의 아름다운 조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절세 플랜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럴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STF 전략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요, 딱 두 단계로 나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내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요. 둘째, 회사가 그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없애버리는, 즉 소각하는 겁니다. 어때요? 듣기엔 정말 간단하죠? 자,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증여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현재 가치로 확 높여넣는 게 이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의제 배당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서 소각할 때 주주가 얻는 이익은 주식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배당 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회사가 준 돈, 즉 소각 대가에서 내가 이 주식을 산 가각,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보세요. 내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배우자는 이 주식을 공짜로 받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받은 그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취득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이었어도 지금 가치가 6억 원이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 원이 되는 거죠. 이 취득가액 리셋이 바로 STF 전략의 심장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단계가 어떻게 만나서 세금 0원이라는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 숫자를 보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먼저 내가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합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받으니까 내야 할 증여세는 0원이죠. 그리고 회사가 그 주식을 다시 6억 원에 사들입니다.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 의제 배당액은 얼마일까요? 회사가 준 돈 6억 원에서 증여받으면서 새로 생긴 취득가액 6억 원을 빼는 겁니다. 6억 빼기 6억. 결과는 정확히 0원이죠. 배당받은 이익이 0원이니까 당연히 내야 할 배당소득세도 0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략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맞는 키는 아니거든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익 소각은 회사가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을 써서 주식을 없애는 거고요. 이건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어요. 반면에 감자는 아예 회사의 자본금 자체를 줄여버리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결정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회사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실행하기 전에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최근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다른 증여를 한 적은 없는지,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현금은 충분한지, 이 거래 때문에 회사 재무 구조가 나빠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주주가 바뀌면서 경영권에 문제는 없는지 등 체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효과가 좋은 절세 전략을 과세당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결국 국세청이 칼을 빼들면서 큰 싸움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이겁니다. 증여 따로 소각 따로가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 안 내려고 짜고 친 하나의 거래 아니냐. 이게 바로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목적을 보고 과세하겠다는 거죠. 이 문제로 법정 다툼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납세자들은 정식 재판, 즉 법원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세금 문제만 전문으로 다루는 조세심판원에서는 계속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온 거죠. 법원이 납세자의 편을 들어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증여도 소각도 각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행위다. 그리고 세금 줄이는 것 말고도 다른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였죠.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세금 안 내려고 겉모습만 꾸민 가장거래, 즉 가짜거래라고 봤습니다. 법적인 절차보다는 그 숨은 의도를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자, 이렇게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계속됐는데요. 이제 이 기나긴 논쟁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법이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소득세법에 새로운 조항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 STF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한 법 조항이죠. 이 새로운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그걸 1년 안에 팔거나 소각하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았을 때의 높은 가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맨 처음 증여해준 사람, 즉 원래 주인이 샀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빼도 0이 될 수가 없겠죠. 즉, STF 전략의 핵심 원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바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실상 이 전략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인 셈이죠.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세 전략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은 어디에서 열릴까요? 이 복잡한 세금의 세계에서 또 어떤 새로운 전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가 정말 궁금해집니다.